제발 알려줘, 너의 시크릿을. 안녕하세요, 주주지혜입니다. 네, 오늘은요, 위험관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로 돈을 잃는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알아봤었죠. 그 중에 이제 시장의 장단기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시장에만 투자를 해서는 그 주식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변동성을 저희가 낮출 수가 없거든요. 네, 오늘은요, 자산 배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게 이메일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목돈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얼마만큼의 목돈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 넣을까요? 이런 질문을 이제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영상이 그거에 대한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투자를, 특히 주식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저희가 이 변동성에 생각보다 취약합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잡주가 아니더라도, 우량주라 하더라도, 아니면 그냥 시장에 투자하는 ETF라 하더라도, 막 1, 20%가 단기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진짜 비일비재하거든요. 정말 그거는 너무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재 예를 들어서 부동산 빼고 유동할 수 있는 자금이, 유동자금이 1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1억을 전체 다 주식에다가 넣게 되면 변동성 때문에 막 심장이 떨려서 아무리 좋은 주식, 장기간으로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주식이라 할지라도 수익을 제대로 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막 이렇게 어긋난 타이밍에 매매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서 피터 린츠 마젤란 펀드를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좋은 펀드였는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펀드였는데, 정작 그 펀드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 시장 참여자들은 돈을 거의 그만큼 잘 벌지 못했다는 거죠. 변동성에 이제 휘둘려서. 자, 그래서 이 투자를 할 때 이 변동성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주식 투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변동성을 낮추는 건 어떻게 하죠? 네, 한 주식에다 몰빵하지 않고, 혹은 한 섹터에다 몰빵하지 않고 분산을 하는 거죠. 완전 분산을 하면 시장 전체에다 투자를 하는 그럼 시장 ETF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되겠고, 하지만 이걸 하더라도 주식 자체가 그냥 변동성이 높아요. 그렇죠? 주식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도 내가 낮추고 싶다. 그러면 채권, 원자재, 금 이런 식으로 유동성 자산을 분산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변동성을 오케이, 낮추는 건 알겠어. 근데 주식, 채권, 원자재, 금 어디에 얼마씩 투자해야 되는 거야? 비중이 어떻게 되는데 주식, 채권? 반반? 40대 60? 30대 70? 이게 이 자산 배분 펀드 매니저들의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예요. 얘네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네, 이 최적화된 비중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 그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헤지펀드의 아버지죠. 레이 달리오가 답을 줬어요. 본인의 이제 답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헤지펀드가 있어요. 브리지워터 헤지펀드인데요. 거기 수장입니다. 이 브리지워터 헤지펀드가 특히 이 사람이 이제 펀더멘탈뿐만 아니라 퀀트를 활용한 자산 배분의 거의 1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켓이 크게 폭락했을 때도 이 펀드는 거의 까지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을 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할 게 자산 배분, 레이 달리오가 소개한 자산 배분 숫자예요. 네, 그게 어디 나왔냐면 머니라는 책에 소개가 됐습니다. 네, 머니라는 책에 소개가 됐는데요. 토니 로빈스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계발 강연가예요. 미국에서 거의 가장 유명한 자기계발 강연가 중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부자들을 이제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걸 썼는데, 이 책도 되게 재밌습니다. 네, 또 보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레이 달리오를 만났어요.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레이 달리오를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대요. 제발 알려줘, 너의 시크릿을 막 이래서 내용을 받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비중,
네, 비중, 그 마법의 숫자를 받았는데요. 이대로 이제 하면 거의 어떤 시기에 돈을 확 넣든 상관없이 그냥 쭉 풀려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크게 빠지는 거 없이. 그 전에 하나 먼저 말씀드릴 게, 이 레이 달리오가 이 숫자대로 본인의 펀드를 운용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니에요. 이분이 그 펀드를 운용을 할 때는 훨씬 더 정교한 방법으로 각 시장마다 또 비중 조절을 하면서 펀드를 운용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이 그거를 그냥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일반화해서 가장 제너럴하게 이 숫자면은 될 것 같아,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쵸?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온 뭐 주식, 채권, 원자재, 금, 이거 뭐 금하고 원자재야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네, 뭐 주식, 채권 이런 거는 네, 미국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걸로 최적화된 비중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하지만 이 비중을 통해서 자산 배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충분히 캐치를 하실 수가 있죠. 그 마법의 숫자는요, 주식 30%, 중채권 15%, 장기채권 40%, 원자재 7.5%, 금 7.5%입니다. 네, 지금부터 왜 그 숫자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포트폴리오는요, 레이 달리오가 부르기는 올 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했어요. 전처는 모든 계절, 4계절 포트폴리오. 그 토니 로빈스가 여기서 얘기한 거는 올 시즌스 포트폴리오라고 명명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초점을 맞춘 거는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을 최대한 낮추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비중을, 최적화된 비중을 찾은 거예요. 자, 근데 이 비중이 나오기까지 컨셉을 어떻게 잡았느냐, 맨 처음에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 이 레이 달리오의 자산 배분 비중이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네, 일단은 레이 달리오의 펀드 성과가 그간 워낙 우수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이제 약간 알려준 것에 흥분한 거고요. 둘째는 그 접근 방식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자산 배분은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네, 주식과 채권을 섞는데 채권이 주식보다 위험,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으니까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변동성을 많이 낮추려면 채권의 비중을 높이고, 변동성을 좀 높이더라도 고수익을 가져가겠다 하면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근데 레이 달리오는 어떻게 했어요? 금융 상황에 맞추어서, 경기 상황에 맞추어서 위험을 동일하게 분산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수십 년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각 자산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그거는 딱 4개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4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 첫 번째, 경제 성장률이 높으냐, 낮으냐. 여기서 말하는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요, 기대 성장률보다 경기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오느냐, 혹은 기대 성장률보다 더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오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 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역시나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높을 것인가, 낮을 것인가.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자산 가격은요, 미래의 가격에 대한 기대가 다 반영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산 가격이 어떠할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이제 다 반영돼서 현재 시장 가격이 형성되거든요. 나는 경제 성장률이 2%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얘가 2.3%가 나왔어. 그럼 어때요? 기대보다 성장률이 상승한 거죠. 여기서 기대 성장률 혹은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는 한국은행이나 혹은 리서치하우스 이런 데서 계산되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보다 결과가 높거나 낮거나 하면 그게 이제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산 가격의 변화가 오는 거죠. 네, 따라서 그 이런 시장의 기대를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지 낮은지, 혹은 경제 성장률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고 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모든 자산 가격이 이 4가지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각각의 환경에서 성과가 좋은 자산들이 있겠죠? 그거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거는 수십 년간의 백테스팅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위험을 동일하게 분산합니다.
이 네 가지 상황의 위험, 즉 변동성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 4계절 중에 어느 계절에 속하게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각 계절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도 몰라요. 이 계절이 끝나고 나서 이 다음에 어떤 계절이 올지도 몰라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계절에 속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노출되는 위험, 그 변동성 정도를 항상 같게 하자. 그 노출되는 위험에 대해서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동일한 비중을 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결과 자산 배분의 비중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비중을 줬는데요. 그럼 얘네들 한번 우리 백테스팅 한 거를 알아볼까요? 책에도 소개된 내용이긴 한데요. 직접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백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웹사이트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인데요. 자산 배분 백테스트 하기에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자료도 꽤 길게 있고요. 뭐 구글에 가서 그냥 포트폴리오 백테스팅 하면은 이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제가 웹사이트 주소는 아래에다 한번 하나 걸어 놓을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가져갈 게 미국 주식시장이고요. 뭐 중기 채권이죠. 장기 채권, 금, 원자재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US 스탁마켓 100%로 해볼까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리밸런싱을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그 비중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년 딱 지났는데 2017년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이 완전 날아갔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의 비중이 처음엔 30%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다시 이제 1년 지나고 다시 30%로 이제 조정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그 리밸런싱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봐볼까요? 보면 이때 나오는데 이 아름다운 그래프. 네, 1972년부터 자료가 나오죠. 그때 이렇게 좀 폭락이 있었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의 큰 폭락 여기 보이죠? 이게 2000년, 2008년, 2007년.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CAGR, 뭐 K거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매년 이렇게 7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평균 얼만큼 상승했는가예요. 10% 상승한 거죠. 네, 복리입니다. 복리로 10%씩 상승을 했다. 보면 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입니다. 얘가 이제 보통 변동성의 지표 중에 하나로 많이 이용이 되죠. 15.7%. 숫자들을 한번 좀 봐보세요. 그리고 가장 수익률 좋았던 해가 37%, 가장 안 좋았을 때 마이너스 37%. 맥스는요, 이 꼭지에서 바닥까지 떨어진 게 50%. 네, 맥스 가장 큰 드로우다운이. 그 다음에 샤프 레이쇼,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많이 보는데요. 네, 샤프 레이쇼, 이게 바로 뭐냐면 변동성 대비, 솔티노도 비슷합니다. 변동성 대비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가예요. 변동성이 낮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이 숫자가 높게 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성이 낮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이 숫자가 높아요. 기억하시고, 자, 이게 주식시장만 봤을 때입니다. 네, 보면은 이게 매년 얼만큼 수익률을 냈는지 보이는 거죠. 보면 마이너스 25%,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37%. 이게 불과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봐볼게요. 한번 뭘 봐볼까요? 50% 50% 해볼까요? 50%, 그 다음 장기채권 50% 가봅시다. 주식 50%, 장기채권 50% 가면요. 짜잔. 자, 여기 K거 봅시다. K거는 조금 높네요. 10.46%, 아까는 10.2%였죠? 그리고, 이게 확 낮아졌어요. 아까 한 15% 이랬던 것 같은데, 그쵸? 그 다음, 베스트 이어 34%, 워스트. 이게 또 이제 확 낮아지죠? 맥스로 다음 마이너스 20%, 샤프도 0.63으로 확 높아집니다. 그쵸? 네. 짜잔. 그래서 보면은 아까와 그래프 차이가 이제 확 보인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여기서 뻥뻥 했었던 게 지금 약간 스무드하게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 다음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거 봅시다. 30%, 15%, 40%, 7.5%, 7.5%.
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K거가 많이 낮아져 있는데 이게 왜냐면 자료가 보니까 2007년도 거밖에 없네요. 이때부터밖에 없어서 네, 최근 거밖에 없습니다. 자, 가장 안 좋았던 애 마이너스 3%. 줄죠. 맥스 드로우다운도 확 줄죠. 마이너스 14%. 이거 보세요. 샤프 레이쇼가 0.81, 소티노 레이쇼도 1.2 이렇게 높아집니다.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변동성 대비해서. 훨씬 스무스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여기 커머더티 자료가 2007년도 거밖에 없어가지고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골드는 아마 다 있을 테니까 골드 자료로 바꿔봅시다. 커머더티 빼고 골드를 15%로 늘려서 한번 볼까요? 와, 자, K거 봅시다. K거. 아까 같은 시기 K거 얼마였죠? 여기가 9.3%인데 10.2% 정도 했잖아요. 주식시장이. 그쵸? 한 뭐 1년에 90bp 정도 나는 거죠. 근데 맥스 드로우다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느 시기에 돈을 투자했건 이 비중으로요. 목돈을 투자했건 간에 제일 많이 까진 게 10%라는 거예요. 13%. 과거 몇 년이죠? 과거 한 40년간 봤을 때. 그 제일 재수 없었을 때요. 진짜 재수 없었을 때. 그쵸? 근데 뭐 계속 또 갖고 있었으면 그 비중대로 계속 이 방식으로 투자를 했으면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쵸? 매년 9.3%씩.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훨씬 더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 백테스팅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략은요, 장기간 돈을 크게 잃는 구간이 없이 연평균 뭐 9%에서 10% 정도의 꾸준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의 주식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요. 시장 인덱스에 투자를 하는 거라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뭐 공부를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또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부디 도움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바이바이.